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호수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드높고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이 계속되다 보니까 누군가와 이런 날씨 속을 100m만 함께 걸어도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한 언론 편집자의 센스 있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는 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저녁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이란 예보입니다. 내일이 설이가 내린다는 상강인데요. 벌써 산간에는 설이 또 얼음이 얼었습니다. 가을이 빨리 진다고 할까요? 겨울이 좀 다가선다고 할까요?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량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 이렇게부터는 아침 최저가 5도, 4도, 낮 최고도 14, 5도에 머무른다고 하니까 환절기 건강 특히 유의하셔야겠네요.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고용세습 야 3당 국정감사 요구 이런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이번 주 초에 서울교통공사 또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국정조사 추진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당내에서도 이를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도둑질에 대해 국정조사 또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두 당은 동시에 평화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 3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할 경우에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등 156석으로 국회 과반이 됩니다. 수적으로 보면 국정조사 요구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은 문제는 여당의 반대 여부가 열쇠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정치 공세고 정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남북철도 공동조사 시작 이런 주제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또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 현지 공동조사가 이르면은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발견한 소식통은 어제 남북이 이번 주 후반에 북한 경의선 철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남북협의와 함께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우리 정부 또 유엔군 사령부 간 협의에 따라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물론 유엔사와의 협의도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이 합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조사는 남측 열차가 경의선 철도를 통해서 MTL을 넘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한 뒤 동해선 쪽으로 건너가 금강산부터 함경북도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스자키쇼 세 번째입니다. 심신미약 감염 논란 커져
이런 주제입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호소해 감경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경보다는 가중처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은 살인사건의 기본 형량은 참작 동기살인 4년에서 6년, 보통 동기살인 10년에서 16년, 비난 동기살인 15년에서 20년, 중대범죄 결합살인은 20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 PC방 살인범의 경우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해 살인한 제2유형인 보통 동기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감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실제 양형 기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죠. 보통 동기살인의 경우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3년에서 5년으로 감형이 되고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15년 이상 또 무기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서 관건은 바로 우울증 병력이 심신미약에 해당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신 또 신체 감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감형보다는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쪽 민원이 80만 건이 지금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착시쇼 네 번째입니다. 구글 불법 동영상 독점 횡포 이런 주제입니다. 구글이 국내 정보기술 IT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도마에 오른 구글의 세금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국내 1위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는 물론이고 게임, 음원 등 국내 IT 생태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어제 네이버 브이라이브의 저작권을 침해해 유튜브에 지워달라고 신고했다. 이렇게 삭제한 콘텐츠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2만 3천 건을 넘어섰다고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기획사에 돈을 내고 제작한 달려라 방탄소년단 등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동영상을 방치해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의 추천 또 검색 등에서 배제된다는 불문율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처럼 국내 기업이 구글에 종속되면서 협상력을 상실하고 구글의 독점화가 강화되는 악순환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2차 미북 정상회담 내년 1월 초순 추진. 다음 고용 세습에 날아간 청년 일자리 1,029개. 다음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서울 답방도 연기 가능성. 이어서 원전 핵심인 설계 인력 2030년엔 30% 줄어든다. 다음 한국 땅 초선들 빅5로 빅5 차례를 불러 토론. 그러니까 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이 당내 빅5로 불리는 황교안,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김태호 이분들을 불러서
토론을 통해 보수의 재건을 아마 이렇게 상당히 심도 있게 모셔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최저임금 급등에 불법 체류 10만 명 늘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이야말로 코리안 드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해외 그 이주 그 체류자들이 우리나라 체류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편의점서 로또 못 판다. 정부 판매권 회수 시작. 기존의 로또 그 판매자들 그리고 뭐 대리점들, 편의점들 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생존권 사수 이런 그 시위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이어서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이 시간 뉴스프리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이죠. 세계 청소년 팬의 마음을 훔친 방탄소년단 이런 주제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세계 무대에서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습니다. 이와 덩달아서 우리나라 김치나 절임식품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호기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활기 넘치고 짜릿한 공연에 매료돼서 한국 음식, 김치 등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거나 또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는 유럽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보면 1996년 또 99년 두 차례 서울 공연을 가졌던 마이클 잭슨도 우리나라를 찾아서 가장 먼저 매료된 게 한국의 비빔밥이라고 하네요. 마이클 잭슨은 국내 체류 중 신라 호텔에 투숙해 있으면서 수시로 비빔밥을 달라고 주문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야말로 가히 한류 열풍의 원조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실제로 연합뉴스가 만난 프랑스의 청소년 BTS 팬 중에는 이 BTS 방탄소년단 공연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가 배우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엿을 몰아서 농림식품부 등은 25일까지 열리는 2018 파리 국제식품 박람회 행사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한국 농식품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래와 춤 율동을 무기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이와 함께 한국 음식의 은근하고 맛깔스런 그런 감각을 동원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뉴스적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정희 시인의 통역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깃털 하나가 허공에서 내려와 어깨를 툭 건드린다. 내 몸에서 감탄이 깨어난다. 별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다. 물살을 슬쩍 일으킨다. 깃털과 별과 나 사이 통역이 필요 없다. 그 의미를 묻지 않아도 서로 다 알아들었으니까. 통역이라는 제목이 재미있죠. 공원길을 산책하든가 또 가로수길을 걸을 때 새 깃털이 간혹 얼굴에 또 어깨에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너 왜 떨어졌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연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이 통하는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밤이 오는 거, 날이 새는 거, 물결이 깊어가고 새가 오는 거, 통역이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문정희 시인의 재미있는 제목과 그런 시, 통역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입니다. 먼저 빚 안 갚고 간 이민 4,217억 넘어, 이런 주제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300명을 넘었고 이들에게 받지 못한 돈은 4,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은 총 2,345명에 이른다. 또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원이었는데 이 중 96%인 4,217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한 잠재적 피의자 신분이죠.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 6천만 원이었고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의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졌고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채무 관계인의 발견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또 강제 집행은 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나무의사 자격증 따자 밤샘 줄서기, 이런 주제입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될 첫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관련 수업이 개설된 곳마다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아파트 단지나 공원의 나무를 관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산림청이 지정한 10개 양성기관 중 한 곳에서 1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은 나무의사 양성과정 모집 공고를 낸 뒤에 당초 40명에서 60명 정원으로 1개 반을 편성을 했지만 10배 넘는 지원자가 몰려서 정원을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강생은 자격증이 활용될 것이 많아 보여서 서둘러 따놓으려고 한다고 말했고, 원예 조경과 대학생 양희조 씨는 식물병원 개업에도 필수적인 자격증인데다 앞으로 관련 공공기관 취업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나무의사 자격증 이름도 재밌네요. 이런 자격증 날로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뉴스 기수 마무리 순서입니다. 최근에 한 대학 교수의 칼럼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은 유능한 밉상보다 매력적인 바보를 선택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은 유능한 밉상보다 매력적인 바보를 더 좋아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아는 것 많다고 늘 시끄러운 사람보다 좀 덜 알더라도 주변 분위기를 맞출 줄 알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평범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더 인정받고 점수를 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나 뭐 사회 조직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다 적용되는 얘기죠. 아름다운 이 가을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하루하루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명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